삼가 문법 이제 몇 페이지냐면요. 52페이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조교재 52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This is why, this is because, this is how. 이거 여러분 많이 보죠? 이거는 수거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이건 수거예요. 이런 이유로 뭐뭐하다.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건 이 셋 중에 이유. 이것이 뭐뭐한 이유다. 이런 이유로 뭐뭐하다.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This is why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는 This is because. 이렇게 해서 뭐뭐하게 되다. 이렇게 해서 뭐뭐하다. This is how. 이 의미를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머릿속으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그걸 수거처럼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This is why는 앞에 있는 선행사 why를 관계부사라고 보면 This is the reason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생략되어 있는 것. 또 관계부사는 선행사 놔두고 관계부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 형태가 다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죠. This is why는 뭐다? 이런 이유로 뭐뭐하다.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것이 아이들이 그것을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또는 이런 이유로 아이들은 그것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This is the reason we learn history at school. 이것이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이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머릿속에 기억해 담아두면 되는 거니까. This is because는 이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니까. 이것은 이러기 때문이에요. 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다. 뭘 좋아해? 먹는 걸 좋아해. 건강에 좋지 않은 패스트푸드를 먹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건 수거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죠. This is how는 어떻게 번역했죠? 이렇게 해서 뭐뭐하게 되다. this에서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거 해서 뭐뭐하게 되다라고 번역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월터의 와일드한 대쉬가 어디를 가로지르는 그린란드라는 곳과 아이슬란드라는 곳과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가로지르는 대쉬가 와일드한 대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뭐하게 되다. 이거는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뜻을. This is why가 뭐다? 이런 이유로 뭐뭐하다. 이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This is because는 이것은 뭐뭐하기 때문이다. 구별해서 알아들어야 되고요. 두 개가 비교돼서 잘 나오니까 This is how는 이렇게 해서 how 이하하게 되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as if 가정법이야. 이미 가정법을 배웠는데 as if 가정법. 이번에 as if 가정법은 역시 마찬가지로 52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번째 문법 사항입니다. as if는 as though. as if의 뜻은 뭐죠? 그렇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as though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얘가 가정법으로 쓰일 때가 있는데 뒤에 가정법이 이어진다는 건 뭐예요? if절이 없는데 가정법이 이어져. 가정법이 이어진다는 것은 복수과거동사라는 것은 두 번째 것을 이야기한 거죠. if절의 그 동사의 짝중에 복수과거동사가 쓰이면 과거동사가 쓰이면 뭐라 그랬어? 과거동사가 쓰이면 실제로는 아니지만 마치 뭐뭐인 것처럼. had pp가 쓰이면 실제로는 아니지만 마치 뭐뭐였던 것처럼. 아까 가정법에서 마찬가지로 뭐뭐였던 거다라고 하는 건 과거잖아요. 과거. 뭐뭐였던 것이라는 과거. 어떻게 표현해서 가정법에서 had 플러스 pp가 if절 속에 have pp가 과거 사실에 지난 일을 가정한다라고 했었잖아요. as if도 마찬가지로 had pp가 쓰이면 과거를 복수과거 뭐뭐였던 것처럼 과거처럼 해석하고 과거 동사가 쓰면 현재 사실이었잖아.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처럼 번역하는 거죠. 이것은 현재.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해석이 되는 거죠. Mom treats me. 엄마는 나를 대우를 해. 엄마가 나를 대우를 해. 어떻게 대우를 해요? 마치 내가 were a child. 과거 동사 쓰였지만 어떻게 번역한다?
그래서 현재처럼 번역해서 내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마치 내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엄마는 나를 대한다. 자, 얘는 지금 가정이니까 I'm not a child. 나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것의 반대를. 그러니까 내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엄마는 나를 대해줘. It seemed as if she read my mind. 마치 그녀가 내 마음을 읽었던 건가요? 아니면 읽은 건가요? 그치? 과거동사 쓰이면 가정법의 과거동사 쓰여도 현재처럼 번역하는 거니까 그녀가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였다.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였다. 읽는 것처럼 과거동사 쓰였지만 얘도 마치 날 어린아이인 것처럼 어린아이인 것처럼 읽어요? 안 읽어요? 그렇죠? 그녀는 내 마음을 읽지 못해. 근데 읽는 것처럼 행동해. 그렇죠? 마치 그가 고스트, 유령, 귀신을 본 것처럼 보였다. 얘는 어떻게 번역해요? 헤드 플러스 pp는 과거처럼, 뭐뭐였던 것처럼, 과거처럼 번역하니까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보았던 것처럼, 과거처럼 해석한다, 현재처럼 해석한다, 현재처럼 해석한다. 과거동사 현재, 헤드 플러스 pp는 과거처럼. 그래서 얘는 실제로 보지 않은 거지, 그죠? 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유령 본 것처럼, 귀신 본 것처럼 보였다. 굉장히 놀래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 근데 let's think,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거동사가 쓰이면 as if 다음에 과거동사가 쓰이면 우리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했었죠. 뭐뭐인 것처럼, 핵심은 이거였어. 뭐뭐인 것처럼 해석해라. 그 다음에 헤드 pp가 쓰이면 마치 했던 것처럼, 뭐뭐였던 것처럼 해석해라. 마치 과거였잖아요. 우리가 가정법 기억하면 그 동사의 형태랑 일치하고 있죠.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데 그 의미를 세세하게 살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얘는 주절의 동사 시제와 같다. 그 다음에 얘는 주절의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뭐뭐 했던 것처럼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맞다. 자, 보세요. 그녀가 마치 나를 뭐뭐인 것처럼이라고 해석하라 그랬으니까 그녀가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딱 맞죠? 이 개념이 가정법에서 과거동사 쓰면 현재 사실의 반대, 현재처럼 해석하는 것이 맞으니까 얘도 현재 딱 일치되는 거지. 그렇죠? 그녀는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액트의 행동이나 현실을 가정하는 거다. 현재잖아, 현재를 가정하는 거고. She acted. 과거 형태를 썼어요. 마치 그녀가 나를 뭐뭐인 것처럼, 나를 아는 것처럼 그녀는 행동했다. 아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 주절의 시제와 같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가정하는 거지. 뭐를 보고 판단해? 이 속에 있는 것은 그대로 해석하는 기법이고 해석할 때는 현재처럼 해석을 하고 과거 동사는 현재처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앞에 주절의 동사가 현재냐 과거냐에 따라서 해석을 과거 일을 가정하는 거냐 아니면 현재 일을 가정하는 거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거지. 동사의 시제와 같다. 그러니까 as if 다음에 과거 동사가 쓰이면 주절의 시제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다. as if 다음에 과거 동사가 쓰이면 주절의 시제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를 이야기하면서 가정, 당연한 현재 그렇다라는 걸 가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거 시점을 이야기할 때 과거 동사가 쓰면 과거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데 헤드 pp는 앞선 시제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앞선 시제, 뭐뭐 했던 것처럼 번역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번역과 그 다음에 어떤 시제를, 어떤 때를 이야기하는지를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마치 그녀가 나를 해석은 어떻게 해요? 헤드 플러스 pp니까 뭐뭐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알았던 것처럼 행동한다지. 해석 간단해요. 알았던 것처럼 행동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행동하는데 가정은 언제 때를 알았던 것처럼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알았던 것을 가정하는 거고.
한 시제 앞선 거죠. 헤드 플러스 pp가 쓰이면 한 시제 앞선 거. 마치 그냥 이거는 저거랑 비슷하네. 헤드 플러스 일반적인 헤드 pp의 개념과 비슷하네요. 가정의 의미만 담고 있을 뿐. 그 다음에 과거 그녀는 행동을 했어. 어떻게 행동했었냐면 알고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니까 과거 시점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보다 더 먼 대과거를 가정하는 거죠. 대과거를 가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갖고 있는 것 두 가지 기억하. 해석하는 방법. 과거 동사 쓰이면 현재처럼 인 것처럼, 과거 헤드 플러스 pp가 쓰이면 했던 것처럼. 해석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의미는 어떤 일을 가정하느냐면 과거 동사가 쓰이면 주절의 주절의 시점과 같은 때를 가정하는 거고, 헤드 플러스 pp가 쓰이면 주절의 동사보다 앞선 시제를, 한 시제 앞선 시제를 가정하는 거다.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간다면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만났을 때 여러분들 폭풍 질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근데 얘는 한 가지 더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가정한다는 거, 그녀가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또는 알았던 것처럼 이렇게 뭐 과거 동사와 헤드 플러스 pp가 쓰이는 그 차이를 우리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건 그 전제는 뭐죠? 그녀가 나를 알았던 것, 아는 것처럼. 그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이지. 근데 그 사실 자체가 불확실해요. 그럴 때는 그냥 동사 현재형을 써서 직설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 were를 쓸 때와 is 현재 동사를 쓸 때가 차이가 뭐냐면, were를 쓸 때 과거 동사는 현재 사실이 반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번역해요? 화가 난 것처럼, 화가 나 있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똑같아. 해석하는 건 똑같아.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똑같아요. 화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얘는 현재 동사가 쓰였다는 것은 현재 동사가 쓰였고, 그 다음에 얘가 마치 화난 것처럼, 얘 빼면 화난 것처럼 똑같이 번역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얘 현재처럼 번역하는 거잖아. 그런데 굳이 과거 동사를 썼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그냥 진짜 화가 나 있는지, 이 여자가 진짜 화가 난 건지 아닌지를 확신이 서지 않아. 그럴 땐 그냥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화난 것처럼 보인다. 쟤 어떡하지? 화가 난 건가? 아닌가? 긴가민가해. 근데 화가 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을 때는, 바보가 아니라, 저 여자애 화 안 났는데 화난 척해. 그럴 때는 요걸 쓴다는 거죠.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as if 가정법 동사, 과거 동사와 had 플러스 pp의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불확실한 경우에는 그냥 현재 동사 써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에 깔려져 있는 것은 그 여자는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 몰라. 그럴 때 말하는 것은 현재 동사 써요. 그런데 화가 나지 않은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화난 것처럼 행동해. 그럴 때는 쟤 화가 난 것처럼 행동하네. 이렇게. 그럴 때는 과거 동사를 써서 가정법의 동사, 과거 동사나 혹은 헤드 플러스 pp를 써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사실. 그 사실까지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맞게 바꿔 쓰세요. 마치 내가 노래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I feel. 라는 느낌이 들어. 마치 내가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같은 느낌. 노래하고 있는. 어떤 형태를 써야 될지는 과거 동사 혹은 헤드 플러스 pp니까. 과거 동사 또는 헤드 플러스 pp니까. 근데 보니까 노래하고 있는, 현재처럼 번역하는 거니까 과거 동사니 헤드 플러스 pp니. 그쵸? 과거 동사죠. 그러니까 if I were. 근데 요새는 가정법에서 옛날 어법에서는 가정법에서는 was를 쓰지 않습니다. 과거 동사 써도 주어가 무엇이든 간에 was 쓰지 않고 were를 씁니다. 그래서 복수과거 동사라고 합니다. 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was라는 것도 그냥 맞춰서 주어에 맞춰서 was도 사용하기 때문에 were가 보다 매끄럽긴 하지만 was도 사용하는 경우가 보인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새는 과거 동사를 어쨌든 찾아 쓰면 되는 것이고, 있는이잖아. 있었던이 아니라, 마치 그녀가 어린아이인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동사일까요? 헤드 플러스 pp일까요? 그렇죠? 과거 동사 쓰면 되죠. she 또는 were, 비동사니까 과거 동사니까 were 또는 was를 쓰면 되고,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가 말을 했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과거 시제지만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냥 과거 동사 knew를 쓰면 되죠. 그렇죠? 과거 동사. 뭐뭐인 것처럼 일 때는 과거 동사. 뭐뭐였던 것처럼 하면 had 플러스 pp라 그랬죠. as if는. 그 시제와 상관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시제와 상관없이. 그 다음에 그는 마치 그가 책을 읽었던 것처럼 읽었던 had 플러스 pp를 쓰는구나. had read를 쓰면 될 거죠. 그렇죠? 간단한 정리가 되셨습니까? 이거 지금 3과에서는 이게 아마 제일 어려울 거야. 가정법을 배웠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법의 개념이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그 표현을 as if의 표현을 맞게 쓴다라는 것 굉장히 개념 자체가 헷갈리는 부분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프라인에서 우리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폭풍 질문을 쏴주셔야 이해가 확실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53쪽에 보조교재 53쪽에 이제 마지막 남은 복합관계부사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부사는 알아. 근데 복합이다. 복합은 간단해요. 관계부사 뒤에 ever가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where라는 관계대명사 뒤에 ever, wherever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복합관계부사라고 하는데 관계부사가 4개가 있었는데 그 관계대명사 4개를 모두 다 복합관계부사를 만들어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과 장소의 부사절, 시간의 장소 부사절로 사용한다. 관계부사라고 했으니까 시간의 관계부사 when과 장소를 나타내는 관계부사 where 이거 2개가 있구나. 그러니까 whenever 또는 wherever. 양보를 나타낼 때는 더 길어졌어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whenever도 있고 wherever도 있고 whenever도 있고 wherever도 있고 however도 있고 또 however는 양보의 부사절로만 사용한다. 근데 시간과 장소의 부사절에 또는 양보라는 얘기는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야. 이렇게 해석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뭐뭐하는 언제든지 또는 뭐뭐하는 어디든지 뭐뭐하는 whenever면 언제든지 뭐뭐하는 어디든지. 근데 양보로 해석될 때 이렇게 해석될 때도 있어요. 언제 뭐뭐 하더라도 whenever, wherever는 뭘까?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however,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어떻게 뭐뭐 하더라도 어떤 짓거리 하더라도 이런 뜻으로 쓰는 거죠. 그 의미상의 차이, 이건 해석을 해보면서 알아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시간 장소의 부사절로 쓰인다는 것 전화해 라는 말이고 전화해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이거죠. 그렇죠? 시간의 부사절이야. 그러니까 when은 써도 되죠. when은 써도. 그러니까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 주세요라는 말인데 거기다 강조한 거지. 시간의 부사절 의미를 언제든지. 때면 언제든지. 네가 도움이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세요라는 말이고. 오페라 하우스가 packed out. pack out이라는 말은 이렇게 sold out의 뜻인 거죠. sold out, pack out, sold out. 그러니까 매진된 거예요. 오페라 하우스가 매진됐어요. 매진이 됩니다. B 플러스 PP니까, B 플러스 P 수동태니까 하는 게 아니라 매진되는 거지. 오페라 하우스는 매진이 됩니다. Wherever she sings.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어디든지. 그쵸? 그녀가 노래를 부르는 어디든지 오페라 하우스가 10,000원을 이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든지의 뜻이니까 at any time when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이거는 at any time이 아니라 any place where 겠죠. at any place where 의 뜻으로 쓰인다.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또는 뭐뭐 하는 장소면 어디든지. 뭐뭐 하는 장소면 어디든지. 뭐뭐 할 때는 언제든지. 이런 의미로 쓰일 때가 있다. 뭐가? whenever와 wherever가. 두 번째는 양보의 부사절로 쓰일 때가 있다 그랬었죠. 양보의 부사절로. 양보의 부사절 쓰이면 whenever you visit him. 네가 그를 방문하더라도
그는 언제 방문하도록, 네가 언제 그를 방문하더라도 그는 너를 환영해 줄 거야. whenever니까 이거 wherever you may go, I'll go there too. 나도 또한 그곳에 갈 거야.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뭐뭐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때는 no matter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얘는 네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도 그곳에 갈 거야. 이때는 no matter where로 바꿔 쓸 수 있다. 아까는 뭐였죠? At any time when, at any place when. 이건 뭐였어? 뭐뭐하는 곳은, 뭐뭐하는 언제라도, 뭐뭐하는 어디라도. 근데 뭐뭐하더라도 라고 번역할 때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이렇게 번역된다. However cold it may be. 아무리 cold 하더라도 라고 번역하면 되죠. 아무리 춥더라도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어서는 안 돼 라는 말이죠. 이때는 no matter how로 바꿔 쓸 수 있다. 막 헷갈리기 시작하나요? 이거 정리해 봅시다. 물론 however는 양보로만 해석한다. 근데 두 개의 차이는 보통 양보의 의미로 쓰일 때는 이렇게 쉼표가 있어요. 다시 보면 이렇게 쉼표가 있습니다. 양보의 의미로 해석될 때는. 근데 앞에 보면 얘는 쉼표가 없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쉼표가 없는 거죠. 그렇죠? 쉼표가 없는 거지. 쉼표가. 얘네들은 쉼표가 다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고, 일단 중요한 건 의미를 알아야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된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 시간이나 장소, 그러니까 when이나 where, 그러니까 whenever나 wherever가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다. 시간의 장소 절로, 뭐뭐하는 언제든지, 뭐뭐하는 어디든지, 뭐뭐하는 언제든지, at any time when, 또는 뭐뭐하는 어디든지, at any place when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양보의 의미로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 no matter where, no matter when, no matter how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더라.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뭐하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뭐 언제 뭐뭐 하더라도, 어디서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no matter how. 뭐뭐하는 언제든지, at any time, at any place, 뭐뭐하는 어디서든지. 이렇게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는 거.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면 돼요. 이것도 마치 이제 저것처럼 기억하면 되겠죠. 수거처럼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그 둘 중에 어울리는 것으로 해석해라. 뭐 컴마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가지 의미를 잘 기억해두고,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두고 이 둘 중에서 어울리는 것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삼가 어법이 끝났는데요. 삼가 어법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중간고사가 바로 막바지 끝나고 나서 이제 첫 시간인데,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까지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4주 정도 후에 바로 기말고사인데, 이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무척 날씨가 더워졌고, 더 더워질 수도 있고, 정말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고 체력적으로 너무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라는 말밖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상황이 에어컨을 틀고 창문을 열고 이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렇더라도 꼭 견디면서 해주기를, 그것만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건강이 최선이고요. 건강하게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함께 잘 버텨봅시다. 안녕.